좀 짧게 자. 먹어야 되나? 왜 이렇게 길냐? 다. 보자. 한 개의 무게가 과자 한 개죠. 예. x를 파악하는 건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 자,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평균은 150g이고 표준 편차가 9라는 거. 선생님도 실수 많이 했어요. 이거 9라는 게 제곱수 같잖아. 그래서 3의 제곱으로 많이 썼는데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 표준 편차. 단위도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 n개를 택해서 하나의 세트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n개의 과제의 무게 평균이 이거라고 하네요. 네. 이해갔나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자를 n개 뽑았어요. 네. n개 뽑았어. 그러면 그 무게의 평균은 네. n개의 과자 무게 합이죠. 네. 그거를 뭐로 나눠줘야 돼? n으로 나눠주면 그렇죠. 그게 평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무게 평균이 14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트 불량품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 과정 자체가 외우는 게 아닌 이해가 돼야 되거든. 여기에서 n개를 추출한다라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x바라고 취급이 당해요. 그럼 x바는 뭐냐면 이 한 개당 과자 한 개당 무게가 다시 되는 거예요. 한 개당 무게가 n개를 추출했을 때의 한 개당 무게 그것도 평균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실내 구간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9로 표준 편차가 바뀌게 되는 거죠. 맞나?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x바는 뭐라고요? X바는 n개를 n개를 뽑아서 추출했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 한 개당 무게요. 근데 잠시만요. n개를 추출했을 때 한 개당 무게죠. n개를 추출했어. 그 똑같이 한 개당 무게가 되는 그렇죠. 거야. 네네네.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거예요. n개의 과제의 무게 평균이야. 네. 그래서 이게 이름이 표본 평균이죠. 네네네. 이해갔나? 네. 그러면 그 x바가 145 이하이면 네. 불량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게가 그게 145 이하가 되면 뭐가 된다고 했죠? 불량품이랬죠. 그럼 불량품의 확률이 뭐가 돼주래? 0.07. 0.07 이하가 돼주래 라고 문제를 이 긴 문장을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갔나? 그럼 이제 똑같이 정규 분포니까 얘를 표준화하죠. 그래서 이거는 표준 편차 분의 150 빼기 그렇죠. 아니죠. 145 빼기 내거 빼기 평균이지 않습니까? 맨날 헷갈리네 이거. 내거 빼기 평균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 잠깐 루트 n이 원래 루트 n분의 9였잖아. 분모 문제 루트 n을 곱한 거겠죠? 그럼 n은 밑에 중딩부터 다시 해야겠네. 이거잖아. 여기서 곱하. 됐지? 자, 됐어. 자, 그럼 얘는 음수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봐봐봐. 여기가 이거 이하겠지. 맞나? 근데 이거 싫잖아. 이렇게 보는 거. 바꿔줘. 네. 9분의 5 루트 n 이상으로 바꿔줘. 그럼 여기가 0.07. 얘가 0.07 이하가 되겠지. 그렇죠. 그럼 봐봐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택권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풀이할 건지. 선생님은 이런 논리적인 풀이 좋아요. 0.07 이하라며 맞지? 네. 근데 딱 여기까지가 네. 0부터 네. 1.5까지 네. 이 넓이가 0.43이거든. 그럼 이쪽 부분의 넓이가 뭐다? 0.07이야. 그렇겠네요. 그러면 더 작아라며. 네. 더 작으라며. 네. 이 초록 색깔이 더 작으라며 맞지? 그렇죠. 이 부분 넓이가 이것보다 더 작으라며.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렇죠. 야 0.07좀 더 커야 되는 거죠. 9분의 5 루트 n 이놈이 1.5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보여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지. 이해 갔나요? 그래서 양변에 9를 곱하고요. 5도 나눠버리죠. 그럼 루트 n은 2가 아니라 10분의 27 맞나? 그럼 얘는 양변 제곱이다. 그래서 100분의 27의 제곱 49 14 14 3의 6제곱이라고. 맞고 할래? 저 맞을까요? 7이 9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n 이거는 7.29 이상. 그래서 n은 8 이상이니까 n의 최소값
8인 거 맞지? 이해갔나? 상황자 이것만 이게 키포인트인 거야. 알았어? 예, 예. 자, 그다음 마지막 30번 한번 봅시다. 자, 이게 4명의 학생에게 연필과 공책을 5권 다 나눠주는 건데 서로 같은 종류다라고 하면 뭘 생각하자? 중복 조합 생각하자. 자, 근데 A가 받는 연필의 개수가 4개 이상이라네? 되게 많다, 그치? 5자루밖에 안 되는데. 맞나? 자, 그다음 공책과 연필을 비교했을 때 연필을 더 많이 받는 학생은 한 명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죠.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자, A가 받는 연필의 개수가 4 이상이니까 A가 받는 연필의 개수가 4개거나 5개거나. 그래서 좀 쉬운 케이스로 문제를 이해합시다. A가 연필을 5자루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그러면 A가 B가 C가 D가 받는 연필의 개수가 5개, 0개, 0개, 0개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나 조건을 생각했을 때 연필을 많이 받는 학생은 누구뿐? 한 명뿐. 근데 그게 누구일 수밖에 없어? A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공책을 받는 개수를 생각했을 때 이걸 A개 받고 이게 B개 받고 C개 받고 D개 받고 생각해 줘야 될 건 A 값이죠. A 값은 5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연필의 개수랑 공책의 개수랑 같아지게 된다면 A가 연필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 조건을 모순이 돼버리니까 그 경우는 빼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0부터 4까지라는 거죠. 그 외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연필을 더 많이 받는 학생은 A일 수밖에 없고 A가 연필을 더 많이 받으려면 공책은 5권만 아니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5다라는 중복조합식을 쓰겠다는 준비를 해놓고 그냥 A와 B와 C와 D가 0 이상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중복조합 공식을 써버려요. 그러면은 4H5가 되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A가 5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만 해주면 그래서 5, 0, 0, 0 이렇게 되면 문제가 성립을 안 하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경우 딱 한 가지만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9, 8, 8C 5, 8C 3 빼기 1이라서요 8, 7, 6, 3, 2 그래서 3, 2, 6 빼기 1 그래서 55가지가 첫 번째 케이스의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A가 연필에 4자루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 또한 그림으로 상황을 좀 이해시켜주면 연필을 받는 개수가 얘가 4개다 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연필 1개는 B한테 갈 수도 있고 C한테 갈 수도 있고 D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3C 1이 되겠죠. 3명 중에서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연필 한 자를 받는다. 근데 B가 받나 C가 받나 D가 받나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줍니다. 연필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 조건 생각해 주러 가면 공책 5개를 나눠줄 건데 연필을 더 많이 받는 학생은 한 명뿐이래. 근데 그게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연필을 더 많이 받는 학생이 A일 때입니다. 됐나요? 연필을 더 많이 받는 학생은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공책의 개수를 여기 A개, B개, C개, D개 합쳐서 5다라고 설정해 놓고 A가 될 수 있는 것은 0부터 3까지인 거야. 연필을 더 많이 받는 학생이 A다라는 가정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B다라는 값도 중요하겠네요. 이게 만약에 0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요 값은 여기 경우에는 연필을 더 많이 받는 학생이 A, B도 돼버리는 거니까 이 B 값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B는 1 이상, 그 다음 나머지 C와 D는 그냥 0 이상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할까? B 어떻게 보면 B 혼자 0 이상이 아니라 1 이상이잖아. 그럼 얘를 한 개 줘버리자. 그리고 B-로 설정하면 B-는 다시 0 이상이 되는 거고 식을 다시 썼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4다라고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요거는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모두 문제가 일단 0 이상인 거 맞으니까 4H4 이렇게 써버리고 A가 딱 4가 되는 경우 4 빵빵빵 되는 경우 이 한 가지만 빼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7C3 빼기 1이니까 34가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갑니다. 두 번째는 누가 연필을 더 많이 받는다 한 명뿐이라며, 연필을 공책보다 많이 받는 한 명뿐이라며. 근데 우리 1번 케이스에서는 A가 더 많이 받는다 했고, 두 번째 케이스에는 이제 B가 더 많이 받는다. 그럼 B에는 무조건 공책의 수는 빵개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야 연필을 더 많이 받는 학생이 B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A가 받을 수 있는 거 있지. A가 받을 수 있는 공책의 개수는 이렇게 일단 세 개씩 세울게요. A 더하기 얘는 0이니까 필요 없고 C 더하기 D는 5다. 여기에서 A가 될 수 있는 이 범위는 0부터 4까지입니다. 알겠습니까? 0부터 4까지가 미안합니다. 4와 5가 가능하게 됩니다. 맞죠? A가 될 수 있는 게 4거나 아니면 5가 돼줘야 A는 연필이 계속 더 많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연필이 계속 더 많은 건 B밖에 없다라고 했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A가 만약에 4다, A가 4다 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 합쳐서 1이 돼주는 거잖아. 그럼 이건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C가 1이거나 D가 1이거나. 그 다음 A가 만약 5다 라고 한다면 뭐 이건 0, 0, 0 한 가지니까 얘는 한 가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B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세 가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1번과 2번 경우 34가지와 33가지 합쳐서 37가지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되는 거, 우린 지금 B가 한 개 받는다 예를 들었잖아. 근데 C가 한 개 받을 수도 있고 D가 한 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31이라는 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37 곱하기 3 해주면 111가지구나 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가 55, 두 번째 케이스가 111이니까 이것까지 더해서 166까지인가요? 이까지 해주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